요즘 K방산 수출 소식 정말 많이 들리죠? 그야말로 조 단위 계약이 연달아 터지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잘 보이지 않았던 진짜 숨은 강자,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계약들의 헤드라인 뒤에서 진짜 알짜 혜택을 보는 숨은 강자는 과연 누굴까요? 오늘 분석의 주인공을 만나보기 전에 이 질문 먼저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이 숨은 강자가 대체 누구인지 먼저 딱 짚어보고요. 또 어떻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게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너와 함께 커왔는지, 또 사업을 어떻게 레벨업 시켰는지,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주인공은 RF 시스템즈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그 천궁2 같은 최첨단 유도무기의 성공 뒤에는 바로 이 회사가 만든 핵심 부품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쫓아가는 눈 역할을 하는 탐색기 안테나 하고요. 또 이 첨단 장비들이 뜨거워지지 않고 제 성능을 내게 하는 뭐랄까 신경계 같은 환경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 전에 스펙 합병으로 증시에 입성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다 이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자, 아니 근데 어떻게 이 회사가 이런 독점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회사가 가진 기술적 혜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에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다는 RF 시스템즈만의 비밀 병기,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디핑 브레이징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개의 금속 조각을 아주 뜨거운 특수 용액에 푹 담가서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부품 내부에 아주 복잡한 냉각 통로를 변형 없이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성능 레이더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을 식히는데 이게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왼쪽처럼 여러 부품을 나사로 조이면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고 부품 사이 틈 때문에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디핑 브레이징 기술로 오른쪽처럼 완벽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니까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냉각 성능까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는 거죠. 결국 K방산 무기들이 명품 소리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RF 시스템즈가 혼자 큰 건 아니에요.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LGI 넥스원인데요. 이 둘의 강력한 시너지가 어떻게 수출 대박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매출의 약 80%가 LIG 넥스원 한 군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매출 80%가 한 회사에서 나온다고?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K방산 슈퍼사이클에서는요. 이게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LIG 넥스원이 큰 계약을 따냈다 하면 RF 시스템즈는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뭐랄까 거의 공식 같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잭팟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2022년 UAE, 2023년 사우디, 그리고 올해 이라크까지 그냥 조 단위 계약이 매년 터지는 거예요. 천궁-2 미사일 한 포대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RF 시스템즈가 공급하니까요. 이 엄청난 계약들이 고스란히 RF 시스템즈의 수주잔고로 쌓이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봤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사업 모델 자체가 레벨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RF 시스템즈가 그냥 부품, 그러니까 재료만 하나하나 납품했다면요. 이제는 그 재료들을 모아서 요리까지 한 반조리 식품, 즉 서브 시스템을 통째로 납품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계약 하나당 규모도 훨씬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몸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은 아직 이 회사의 레벨업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보니까요. RF 시스템즈가 다른 방산주들 평균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실적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이 격차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어요? 바로 여기에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RF 시스템즈는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방산이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넘어서 육지와 위성통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저궤도 위성, 육지통신. 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미래 기술들이죠? RF 시스템즈가 가진 고성능 안테나 기술이 바로 이런 위성통신 시스템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3,200억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이제 단순한 방산부품 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와, 기업 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뛸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니까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는 강점이라고 했던 LIG 넥스원 의존도. 이건 시장 상황이 바뀌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성장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회사의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주식으로 바뀌지 않은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 리서치 기관에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26년은 RF 시스템즈가 시장의 주변인에서 주연으로 자리 잡는 가치 재평가의 원년이 될 것이다. 야,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 같네요. 방산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육지와 우주통신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장착하고 있는 이 회사. 과연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